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매주 월수금 오전 8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김세성 대표입니다. 노릇노릇 톡방은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한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략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자비용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가게 갈 종목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꼭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께서는 무료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어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략해드렸던 종목이에요. 후성 무려 118.31%, 인스코비 96.92%, 3기가 60.34%,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28.98%, 그리고 한국파마도 24.5%,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 27.99%, 그리고 아이비기명 29.22%, 그리고 휴맥스도 19.47%, 케이탑 리츠도 20.89%, 삼양사도 17.87%, KD도 18.16%, 그리고 넥스턴바이오도 13.05% 이렇게 수익을 각각 챙겨드렸고요. 또 한정기술도 현재 수익 중에 있습니다. 51.83% 수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후성이나 인스코비, 3기 그리고 한정기술과 같은 종목들 저와 같이 또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기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중에 단기 대응도 해드리고 있어요. 노란톡방에 오셔서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동제약 25.44%, 세로닉스 10.79%, 캠트로스 8.62%, TBC 6.11%, 게임빌 5.04%, SK이노엔 4.6% 이렇게 각각 챙겨드렸고요. 인트로메딕으로도 12.49%의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장중에 빠른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해 충분히 또 따라하실 수 있는 전략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략주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입장해 있으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합니다.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수익 전략과 장중 변동성 있는 종목들 대응 가능한 분들을 위해서 단기 대응 전략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 또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으셔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무료 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는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귀로만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그럼 이제 미국 증시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FOMC 정례회의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요, 전장보다 138.79포인트 상승한 36,052.63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6.98포인트 상승한 4,630.65포인트를, 나스닥 지수는 또 전장보다 53.69포인트 상승한 15,649.60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는 3거래일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 36,000을 넘어서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부터 3일까지 FOMC 회의가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는데요. 회의 결과는 오는 3일 나올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채권 매입을 완전히 종료하더라도 곧바로 금리가 인상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해 연준이 테이퍼링을 종료하는 내년 중반기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내년 6월까지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믹스들도 연준의 첫 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 7월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발언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전보다 강한 우려를 표명할 경우 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연이어 예상치를 웃돌면서 주가는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날 기준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지수 기업 중에서 83%가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를 통해 아직 허츠와 10만 대 차량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는 소식에 3% 하락했으나 허츠는 테슬라가 이미 차량을 인도하기 시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허츠는 테슬라의 모델 3을 2022년까지 10만 대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같은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는 급등해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선 바 있습니다. 테슬라의 차량 리콜 소식도 나왔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 가운데 11,704대를 리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소재와 부동산, 기술, 필수 소비자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요. 에너지, 임의 소비자 관련주는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전문가들은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이 고점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가의 추가 상승 여지는 크지 않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밴드성 지수의 빅스 지수는 전장보다 0.38포인트 오른 16.03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차트 보면서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차트 보기 전에 무료 노란 톡방은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고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략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같이 노란톡방에서 공략했던 종목들 중에서 후성이 118.31%, 인스코비가 96.92%, 삼기가 60.34%, 그리고 프레시즈 바이오파마 28.98% 수익 챙겨드렸고요. 한국파마도 24.5%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진호면 컴퍼니도 27.99% 수익 챙겨드렸고요. 아이비기명도 29.22%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휴맥스도 19.47% 수익 챙겨드렸고요. 케이탑리츠 20.89%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삼양사도 17.87% 수익 챙겨드렸고요. KD 18.16%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넥스턴바이오도 13.05% 수익 챙겨드렸고요. 한정기술 51.83% 수익 중입니다. 잠시 후에 또 한정기술은 차트 보면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후성, 인스코비, 그리고 한정기술과 같은 종목들 저와 같이 공략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기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중에 단기 대응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 오셔서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동제약, 세로닉스, 캠트로스, TBC, 게임빌, HK이노엔, GSE, 일진파워, 일성건설 수익 내드렸고요. 인트로메딕으로도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장중에 빠른 대응이 가능한 분들 를 위해서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에서는 여러분과 같이 강해갈 종목을 공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께서는 무료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략주를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입장해 주셔야 공략주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이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수익 전략도 드리고 있고요. 장중에 변동성 있는 종목들의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기 전략도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TV 화면에 QR코드 있죠? QR코드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문자를 보내시면서 그리고 QR코드 찍으시면서 눈으로 제 설명 그리고 귀로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차트 보면서 시장 흐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나스닥은 이렇게 삼각 패턴이 돌파가 되고 강한 상승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삼각 패턴의 기본적인 목표치는 그렇죠. 이렇게 목표치를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돌파된 가격을 잡으면 딱 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15,980, 16,000 정도 딱 이 정도였다. 목표치는 도달을 했어요. 삼각의 목표치 설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그죠. 고점과
저점 요 정도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이만큼이 그죠? 이만큼이 이렇게 갔다가 돌파된 자리에 되면 이렇게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딱 그 정도 흐름에 그 정도 흐름이란 얘기는 삼각의 목표치만큼 일단 도달한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삼각을 재보실 때도 삼각의 목표치 한번 재보는 전략으로 재보는 연습 이런 거 해가지고 같이 보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의 목표치쯤 가면 얼추 그 정도 가면 조금씩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나스닥은 세력주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세력주처럼 12평도 깨지지 않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이 구간과 비슷하다라는 설명은 방송에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간하고 비슷해요. 이 구간이 지금 비슷한 자리다. 그죠? 그리고 오늘 FOMC 관련돼서 회의도 있고요. 그래서 FOMC 회의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결정이 될 건데 일단은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럼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아직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흐름에서 예상할 수 있는 흐름은 요거, 그렇죠? 여기 이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부러지는 흐름보다는 그죠? 약간 옆으로 움직여주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눈치를 본다는 얘기죠. 옆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옆으로 기간 조정을 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그렇죠? 예상하고 있다가 기간 조정 이후에 살짝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오는 그 정도의 흐름을 예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딱 여기 동그라미 친 구간, 그죠? 동그라미 친 구간 정도랑 지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지금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자리가 제가 화살표를 해드린 이 자리랑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친 자리, 그렇죠? 동그라미 친 자리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이 구간, 그죠? 이 구간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부러진다기보다는 약간 옆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조정하는 기간 조정이 나온 다음에는 가격 조정도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겠다. 현재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보이는 대로 본다라고 한다면 세력주처럼 12평도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하게 가고 있다. 그리고 삼각의 목표치를 일단은 도달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죠? 공격적으로 이 자리에서의 추격 매수보다는 슬슬 비중을 조금씩 줄여보는 전략으로 가자.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중기적으로는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런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고요. 또 여기서도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봤습니다. 장기적인 전략에서의 추세선에서는 장기 전략은 지난번 저점이 안 깨지면 계속 매수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 중기적인 전략에서는 15,000이에요. 15,000. 15,000이 깨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15,000까지 조정이 들어온다면 매수를 한번 받아봐야 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중기적인 전략이고요. 단기적인 전략은 추세선이 깨지면 익절을 좀 하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기적인 전략은 15,000까지 오면 매수를 받아보자. 장기적인 전략은 14,500 그래서 14,500이 깨지기 전까지는 시장은 상승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500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흐름에서도 조정을 한번 예상해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도 상승, 중기적으로도 상승, 계속된 상승이니까 최소한 15,000까지 조정 시에는 매수하는 전략을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나스닥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다음은 S&P 500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도 똑같이 이렇게, 그죠? 똑같이 삼각의 모습에서 돌파가 됐어요. 삼각 수렴에 돌파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삼각 수렴의 목표치를 한번 잡아보자면, 그죠? S&P 500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S&P 500의 목표치, 이렇게 저가를 이렇게 딱 이어난 손을 여기다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얼추, 거의 다 일단은 이 정도가 왔으니까 거의 다 오고 있다라는 상태입니다.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가시고요. 이런 흐름에서 대응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건 역시 S&P 500도 이렇게 그죠? 우상향을 하면서 12평을 깨지 않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단 이 모습은 뭐와 같다? 그죠? 상승 세기는 나중에 이탈을 하게 되면 12평을 이탈을 하게 되면 조정이 하락으로 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 부러지면 그렇죠? 하락의 조정이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가다가
부러지면 하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잘 체크를 하세요. 지금 S&P 500은 올라오다가 상승 세게여서 하락을 보여준 구간이 많이 있어요. 이 구간이라든지, 그죠? 상승 세기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부러진 전력이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하셔라. 또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 구간에서의 삼각의 목표치도 돌파가 되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렇죠? 이 구간하고 비슷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도 이 구간하고 화살표 두 개의 구간이 동일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다? 여기에서 12평 내지는 어떤 부러지는 흐름이 나온다. 동그라미 친 구간이 다 비슷한 구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익제를 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우고 보면 단기 전략은 말씀드렸습니다. 12평이 부러지는 이런 식으로 패턴이 부러지는 흐름이 나오면 매도를 좀 하라는 말씀이고요. 중기적인 전략에서는 그래도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 4,450 정도까지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4,400 언저리까지 해서는 매수를 받아야 되는 이 동그라미 구간에서도 중기적인 전략에서는 매수를 받아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재차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는 거고요.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지난번의 저점인 이 정도 가격 4,260 정도, 4,260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매수를 보셔야 되겠다. 4,260대는 저항이 되기도 했었고요. 지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재차 지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두 번의 지지를 받았던 자리예요. 4,260대가. 그래서 이렇게 이 가격대가 매우 또 중요한 자리가 됐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 자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강한 상승세는 끝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조정이라든지 하락이라든지 그때의 흐름을 좀 봐야 되겠지만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기준 가격은 S&P 500 기준으로는 4,250에서 60 정도의 가격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전략이고요. 중기적인 전략은 4,430에서 40 정도에서 매수를 한번 받자라는 거고 단기적인 전략은요. 이렇게 해서 상승 세기가 부러지는 자리가 나오면 입절을 좀 해라. 그리고 여기서 재차 매수를 노려봐라.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 전략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다우를 또 한번 보죠. 다우를 볼 건데 다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삼각을 만들어서 돌파가 됐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죠? 삼각 이런 식으로 패턴이 넘어간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목표치를 잡아보면 다우도 요게 요 자리에 이렇게 다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못 올라갔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한참 남았어요. 이 위쪽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지수는 이 정도에 있다. 그럼 저만큼의 갭이 지금 차이가 아직 못 메꿔진 상태니까 다우는 아직 좀 목표 지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흐름을 볼 때 이렇게 역시 상승 세기를 점점 만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부러지는 자리 12평이 부러지는 흐름에서 이렇게 꺾인다라고 한다면 일단 익절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다우만 상승 목표치를 못 가고 부러지는 거니까 일단 익절을 하시면 되겠고 중기적인 흐름에서는 이 정도 오면 35,000 정도가 오면 매수를 한번 받으셔야 돼요. 그죠? 매수를 한번 받으셔야 되고요. 저항부터 돌파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지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35,000원대에서 매수를 한번 받아보시고요. 장기적인 흐름에서 다우는 이 자리 33,300, 그러니까 지난번 저점 자리예요. 33,500부터 33,400이 300이 되는 이 자리가 좀 길게 표현을 해드리면 이렇게 이 자리가 이제 마지막 자리가 되겠습니다. 무슨 자리? 장기적으로도 이 자리가 이탈이 되면 안 되는 자리고요. 중기적인 자리도 말씀드린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죠? 35,000이라는 자리는 계속 저항이 됐었던 자리입니다. 그죠? 저항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깨지더라도 재차 이제 반등이 올라와서 살려놨던 자리. 다시 저항이 됐던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반등이 나오지 않고 깨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마디 가격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 박스가 돌파됐던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박스가 돌파된 이후에는 그죠? 그 돌파된 자리까지만 이렇게 조정이 오고
가는 게 제일 예쁜 모습이에요. 종목으로 따지든 시장으로 따지든. 만약에 돌파됐던 가격이 무너진다 그러면 어디? 박스 하단까지도 내려올 여지가 있다라고 감안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 바우 같은 경우에는 박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박스 상단까지만 조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감안을 해보시면 되겠다. 박스 상단은 어디? 35,000 정도가 된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3대 지수 체크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볼 부분은 골드를 한번 보죠. 골드를 보면 골드도 일단 약세지만 그죠? 약세지만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우상향이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골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그죠? 삼각을 이쁘게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죠? 그럼 이 방향에서 만약에 1800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로 한번 따라가 보는 전략 좋겠고요. 이 지난번에 저가인 1772이 정도 되네요. 1772가 깨진다라고 한다면 역시 매도로 따라가도 되는 조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곡을 박스를 치고 있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박스가 뭐 이런 때의 흐름하고 비슷한 거예요. 박스가 밑으로 터진다. 그러면 따라가셔야죠. 그죠? 따라가셔야 되고 위로 터진다. 그럼 또 따라가는 매매, 추격 매매, 공격적인 매매 한번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서서히 골드도 오고 있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은요. 1800 돌파 시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1772 이탈 시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드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 볼 부분은 실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는 단기적인 흐름에서 우하향을 하고 있죠. 그죠? 우하향 이렇게 패턴을 하고 있으니까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24 정도에서는 매도를 한번 반등 시에 매도를 해보시는 전략. 단 지난번에 이 추세선을 넘어가는 고점이 넘어간다 그러면 포기하십시오. 24.3 정도가 돌파되면 포기한다 생각하고 반등 시 매도를 한번 잡아보는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에서. 중기적인 흐름에서는 아직까지 그렇죠. 이렇게 딱 22평, 62평 지지하면서 추세선을 살짝 이렇게 지지를 하는 모습인데 꼭 추격을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겠어요. 반등의 매도 정도. 그렇죠? 23.5 정도, 24.5가 돌파되는 그 코스로 반등의 매도를 단기적인 흐름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저가가 깨지지 않고 23.4 정도가 깨지지 않고 박스 흐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에 돌파되는 쪽을 그 다음에 따라가셔도 돼요. 지금 흐름에서는 아직까지는 반등의 매도, 단기적으로는 반등의 매도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격 매도보다는 그냥 반등의 매도, 반등을 기다리셨다가 대응을 해보세요. 다음으로 볼 부분은 빅스를 한번 보죠. 빅스 변동성 지수인데 현재로서는 미국장은 우하향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뭐 우리한테 위협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이 모습이 제일 아름답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구간이다. 근데 조심해야 될 구간은 언제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봉이 나올 때, 그죠? 하락하는 종목이라고 본다면 하락하는 흐름에서 5위평을 넘는 양봉이 하나 이렇게 바닥 나올 때, 그렇죠? 이 자리에 만약에 양봉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조심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멀었죠. 그러니까 이런 동그라미 구간이 나오면 조금 조심을 해보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주식이라든지 미국 ETF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일단은 시장을 보실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는 이슈가 좀 있었죠. 렌트카 아직 인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뭐 테슬라 CEO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렌트카 회사에서는 이미 인도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종목으로 보면 세력주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그죠? 패턴이 잘 맞는다라고 큰 종목들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큰 패턴, 그죠? 패턴에서 삼각이 돌파되는 자리, 그죠? 그리고 이런 자리도 삼각이 돌파되는 흐름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끝까지 들고 가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무리하게 사지 마세요. 이미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뭐 세력주처럼 5위평 계속 유지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3위평도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세력주의 모습이니까 굳이 지금 대응하지 마시고 어디서 익절을 할까 그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익절은 추세가 꺾이면 지금 구간은 이런 구간하고 비슷한 거예요. 횡보 이후에 그죠? 조금 더 차트를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구간은 이런 구간입니다. 테슬라.
테슬라까지 보고 이제 국내 시장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구간에서 그죠? 시작을 해서 계속 상향하고 있는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이랑 비슷하니까 굳이 지금 매수를 하시지 마시고 지금 구간은 이탈을 하면 그죠? 이런 박스가 이탈을 한다던가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일단 익절을 하는 그죠? 매도 자리를 봐야 되는 자리고요. 매수는 아직 아니에요. 이렇게 하락 횡보 이후에 재차 상승으로 갈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빠진다라고 한다면 하락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익절을 하고 재차 좋은 가격 내지는 다음 변곡 자리 그렇죠? 이런 자리를 기다리고 또 이런 자리를 기다려서 매수를 하는 그렇죠? 그런 흐름을 보셔야지 지금 무리하게 사실 필요는 없겠다. 일단 지금 어떤 구간 이런 구간처럼 반등의 익절 자리를 찾아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비중 조절은 고점에서 팔고 전곡에서 추가하고 이런 전략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3대 지수 그리고 골드, 실버, 빅스 그리고 테슬라까지 봐드렸고요. 잠시 쉬셨다가 국내 증시 흐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국내 시장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국내 시장 체크하기 전에 물어들어온 톡방은요.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어요.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찍고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 입장하시면 공약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는 강하게 갈 종목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다른 분들께서는 무료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어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제 얼굴이 TV 화면에서 사라지면 못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얼굴이 나오는 동안 꼭 들어오셔야 돼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란톡방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 중에 후성 118.31%, 인스코비 96.92%, 3기가 60.34%,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28.98%, 한국파마 24.5%, 진호면 컴퍼니 27.99%, 아이비기명 29.22%, 그리고 휴맥스 19.47%, K탑리츠 20.89%, 삼양사 17.87%, KD 18.16%, 그리고 넥스턴바이오 13.05%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한정기술은 현재 51.83% 이상의 수익이고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후성, 인스코비, 삼양사, 한정기술 같은 종목들 저와 같이 공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기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중에도 단기 대응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방에 오셔서 돈 벌어 가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경동제약, 세로닉스, 캠트로스, TBC, 게임빌, 그리고 HK이노엔, GSE, 그리고 일진파워, 일성건설, 인트로메딕, NHN벅스, 아머그린텍, 덱스터, MP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종목들 장중 대응으로 수익을 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장중에 빠른 대응이 가능한 분들은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노란 톡을 계속 보시고 있고 호가창을 계속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전략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계속 호가창 보실 수 있으면 돼요. 예. 공략주는 노란 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입장에 있으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 수익 전략, 그리고 장중 변동성 있는 종목들의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기 전략, 이렇게 무료 톡방에 입장하셔서 눈으로 또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요.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됩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문자샵 3989 김태성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이런 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를 카메라 앱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무료 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는 문자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뒤로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럼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995.58포인트로 상승 출발해서 장중 저점을 출발한 지수는요. 빠르게 상승폭을 키워 오전 중에 3034.30포인트에서 고점을 형성한 후 3025선 부근에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던 지수는요. 장후반 상승폭을 약간 반납을 해서 결국에는 3013.4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은 5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은 이틀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선물시장에서 전일 10,000계약 넘게 순매수를 한 데 이어 이날에도 7,600계약 넘게 순매수를 했고요. 반면 개인은 1조 원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수출 호조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신고점 경신 소식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 등의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또한 최근 반도체 수급 차질 등에 따른 생산 차질 속에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던 현대차, 기아차 등 자동차 대표주들도 향후 생산 회복 기대감 등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수급불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231억, 7,654억 순매수, 개인은 1조 758억 순매도,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7,661계약, 2,066계약 순매수, 기간은 9,528계약 순매도했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요, 전 거래일 대비 2.1원 하락한 1,174.4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 보죠. 코스닥 지수는 1000.96포인트로 상승 출발했고요. 장중 저점에서 출발한 지수는 점차 상승폭을 키워서 오전 중에 1012.20포인트에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1013 부근에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다가 결국에 1009.4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기관은 2거래일 연속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면서 2차전지, 전기차 관련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반도체, 통신장비, 5G 업종 등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561억, 542억 순매수, 개인은 1,632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국내 시장 흐름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차트 흐름 하기 전에 오늘 노란 톡방은요.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재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찍어서도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시장 흐름 설명드리도록 하죠.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볼 부분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인데 어저께 조금 강하게 끝나나 했는데 막판에 상승폭을 조금 반납을 했죠. 그래서 윗꼬리가 좀 달렸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아직은 고점을 넘어가지 못했고요. 3,050 정도의 저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지는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2,960 정도가 지지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것보다 박스, 이렇게 박스 흐름이에요. 박스 흐름. 지금은 박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눈치를 좀 보고 있고 아직 방향성은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은 이런 자리와 흐름이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9월의 모습과 9월의 이런 모습 구간과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진폭이 조금 더 작은 흐름에서 박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100포인트 정도, 그렇죠? 1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의 흐름은 어떤 흐름이었냐, 그죠? 박스가 밑으로 이탈을 하면서 터지면서 방향성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만약에 밑으로 터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 되겠고요. 위쪽으로 3,050을 돌파한다 그러면 돌파되는 흐름 체크하면서 공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양쪽으로 다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방향성이 만약 이탈한다 그러면 비중을 줄이시고요. 3,050 돌파돼서 수급이 좀 더 좋아진다 그러면
그때 물량을 늘려도 되는 흐름이겠다. 이렇게 코스피 시장 흐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상가는 선물지수로 봤을 때 0.2포인트 상승인데 그만하게 비슷하게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을 할 걸로 보여요. 어제 종가에서. 그러니까 여전히 아주 강력하게 아침부터 갭이 뜬다기보다는 시작해서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어제도 시작하자마자 계속 그냥 쭉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죠.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방향성이 나올 것 같으니까 장 시작하고 바로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시장은 현재 박스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질 여지가 있다. 박스가. 다음은 코스닥 보죠. 코스닥 흐름은 코스닥은 살짝 이런 흐름이에요. 코스피와 달리 우상향하는 모습이죠. 고점도 넘었었고요. 저점은 깨지지 않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흐름인데 이런 흐름은 여기랑 일단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여기는 넘지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자리보다는 그죠? 여기와 비슷하다기보다는 이쪽과 비슷하다고 오히려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 자리 그죠? 계속 고점은 넘어가고 있다. 그죠? 고점은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다. 고점도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냐? 그죠? 이렇게 부러지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 그죠? 부러지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매를 공격적으로 하셔도 되겠다. 그럼 부러진다라는 기준은 뭐다? 이 추세선, 지금 밑에 그어진 추세선 있죠? 추세선을 지수가 이탈하지 않는 한, 그죠? 여기 이렇게 이탈하지 않는 한 계속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셔도 되겠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죠? 오히려 코스피보다 좀 더 나은 구간이니까 매수를 공격적으로 해보시고, 이 자리가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조금 비중을 줄이시고요. 전저까지 깨진다. 그러면 종목이라든지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 줄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되는 구간입니다. 코스닥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셔도 되겠어요. 다음은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지수는 그죠? 여기가 아직 못 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전고에 걸려 있는 상황. 그리고 박스. 그죠? 빅스도 박스예요. 지금 보시면 우리 지수 코스피가 박스에 있다 보니까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인데 여기다 박스에 있다. 아까 코스피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하락하면 이탈하면 물량을 좀 줄여라라는 말씀 드렸고요. 돌파돼서 수급이 좀 더 들어오는 모습이라면 그때 비중을 늘려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빅스로 봤을 때 돌파되는 흐름 나오면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위쪽으로. 그러면 비중을 좀 줄이세요. 비중을 줄이라는 얘기는 자금의 규모를 줄이셔도 되고 종목 수를 줄이셔도 돼요. 아무튼 비중을 좀 줄여가는 전략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만약에 기준으로 봐서 16.0이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뭐 시장은 상승으로 더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공격적으로 비중을 좀 더 추가, 종목을 더 사셔도 되고 금액을 더 사셔도 되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지수는 16이고요. 그 다음에는 18.7, 18.8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넘어간다 그러면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여전히 박스 당분간 조금 박스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방향성이 나올지 아니면 이번 달 말 11월 말 정도에 또 방향성이 나올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11월 말 정도에는 여러분 또 중요한 변곡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볼 부분은 선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도 비슷하죠. 선물은 오히려 좀 더 약세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아? 이렇게 반등이 딱 그 정도까지만, 그죠? 그 정도까지만. 뭐 하락할 때 흐름인 400 정도까지만 왔다. 맥시멈 상승은 405 정도까지는 보여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탈했던 때까지니까 405 정도에까지 상승은 보이는데 오히려 선물은 조금 더 약한 흐름이고 역시 지수와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뭐다? 이렇게 박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박스 흐름이 터지는 쪽으로 나중에 따라가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 구간과 비슷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렇죠? 깨지면서 갭 하락하면서 시장이 쭉 강하게 조정이 들어왔죠. 거의 뭐 25포인트, 30포인트, 25포인트 정도 선물 지수로 25포인트가량 하락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저점이 깨진다 그럼 이렇게 조정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혹시나 이제 지난번 고점인 400이 돌파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405 일단
단기 목표치는 405고요. 그렇게 되면 410 정도까지도 한번 볼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수급을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는. 일단 박스 흐름이 돌파되거나 박스 흐름이 이탈하면 따라가서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박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스 구간이에요. 지난번 박스 구간에서도 이탈되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왔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 체크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간은 이 구간이 조금 비슷한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 이후에, 그죠? 이렇게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다가 박스, 그죠? 그리고 하락 이후에 이 구간도 쭉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다가 박스, 그죠? 비슷해요.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 주느냐 아래쪽으로 가 주느냐 그 문제인데 보다 중기적인 추세에서는 아직까지 하락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추세선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 하락 추세가 돌파되는 흐름이 나오려면 뭐다? 최소한 이 400이 넘어가는 흐름이 이렇게 나와줘야 그나마 확실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일단은 어저께 한번 윗꼬리가 달리면서 넘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박스를 본다라면 400은 넘어가야 여러분들 확실하게 일단은 하락 흐름은 멈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어려워요. 하락 흐름이 멈췄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 다음으로 볼 부분은 이제 원달러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는 삼각을 얘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죠. 삼각이란 얘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원달러 환율도 박스 흐름이다. 그죠? 원달러 흐름도 박스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어보면 1800, 1182원 정도, 그죠? 의 고점과 저점을 보면 1165원 정도의 저점이 있는데 고점과 저점 사이가 이렇게 있지. 이 흐름이에요. 여기서 1180 한 2원 정도 지난번에 고점을 넘어간다 그러면 지수가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다시 1164원 밑으로 강하게 이탈을 해준다 그러면 상승으로 갈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추이도 같이 보셔야 되겠고요. 단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일단 그죠? 이런 식으로 하락세기가 일단은 돌파된 여지가 있으니까 조금은 조심을 해보자. 왜? 하락세기 이후에 이런 양봉으로 5일평을 돌파되는 흐름이 나오면 일단 위험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단 어저께 그나마 조정봉이 나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일단 조금 신경 쓰이는 모습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1182원 정도가 돌파되는 흐름이 나오면 조금 머리 아픈 일이 벌어지겠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라. 이런 흐름이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만 이렇게 돌파가 되면 그럼 지수는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82원 정도가 넘느냐 안 넘느냐가 관건이 되겠다. 환율은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한번 봐드릴게요. 삼성전자 보면 삼성전자도 박스예요. 그죠? 삼성전자가 72,500원을 못 넘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죠? 저항이 되고 있고 밑으로는 이 정도 가격대 박스가 구간대입니다. 삼성전자가 박스 구간이다 보니까 한국 지수도 박스 구간인 거고요. 지난번에는 삼성전자가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그죠? 그러다가 갭으로 밀리면서 시장이 이렇게 하락이 됐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오히려 72,500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때 되면 물량을 좀 잡아보는 전략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번 저점인 69,300원 정도가 다시 이탈한다 그러면 시장도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수급으로 봤을 때 외인이 어저께 조금 이제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을 했는데요. 더 사서 강하게 올라갈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매수 가지고는 강하게 샀다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기간도 한 이틀 정도 사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 우리 시장도 조금 긍정적인 요소로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겠다. 단 72,500원 정도가 넘어가야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겠다. 왜? 지난번에 지지 가격이기도 하고요. 저항 가격이기도 하고 지금 계속 저항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72,500원 돌파 이후에는 이렇게 조정시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돼요. 단, 그죠?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 놓으시고, 이때처럼 추세선을 그어 놓으시고, 이 추세선을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7만원 정도가 되겠는데, 깨진다 그럼 포기를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노란톡에서 공략을 해줬다. 한정기술은 여전히 이렇게 박스 흐름, 그죠? 박스 흐름 예상을 해드리고 있어요. 박스 구간에서는 한번 대응을 해보셔도 되고요. 박스 구간에서 돌파되는 흐름이 나와서 75,000원을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 또
추격 매수 공격적으로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박스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나쁜 게 아니고 괜찮은 흐름이니까요. 단 가격대를 유지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오늘 75,000원이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공격적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 안에 박스에서는 매수를 일단 해보는 전략도 좋겠고 그죠? 단 박스에서 매수한다라면 67,500원 정도가 이탈하면 포기를 하는 전략이에요. 꼭 손절을 하셔야 되겠고요. 75,000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또 추가 공격적으로 단기 대응이라도 하셔도 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은 덕신하우징. 덕신하우징을 한번 봐드릴 건데 덕신하우징은 기본주택 관련된 종목입니다. 기본주택 관련된 테마인데 시간에 강한 흐름이 나오기도 했고요. 물량이 조금씩 오늘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2,750원에 저항을 맞고 이렇게 삼각 흐름에서 그렇죠? 삼각 흐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입니다. 오늘 예상가 시초가를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2,750원이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 중요한 저항대예요. 2,750원대는 그죠? 이런 식으로 저항이 됐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인 부분에서 공략 이후에 돌파되는 흐름이 나오면 중기적으로 좀 더 끌고 가 보셔도 되는 종목이 되겠고요. 2,750원 매우 중요한 저항대가 되니까요. 중요한 가격이니까 돌파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돌파가 된다 그럼 길게 끌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오늘 만약 상승이 나온다 이 안에서만 이렇게 놀아준다고 하고 추세선이 깨지지 않으면 쭉 들고 가셔도 되겠어요. 이런 부분 체크를 한번 또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있어요. 노란톡방은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찍어서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무료방에서 종목들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방에서 후성 118.31% 수익 챙겨드렸다는 말씀 드렸고요. 인스코비도 96.92%, 3기도 60.34%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또 한정기술도 그쵸 51.83% 방금 전에 설명드린 한정기술이죠. 한정기술 그렇게 전략 그리고 수익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홀딩 하시면 돼요. 최소한 이 정도 가격이 깨지기 전까지는 쭉 홀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단기 공략 종목으로는 경동제약, 세로닉스, 캠트로스, TBC 이렇게 공략을 해드렸고요. HK노엔, GSE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일진파워, 일성건설도 공략을 해드렸고요. 인트로메딕, NHN, 벅스, 아모그린텍, 덱스터, MP 이런 종목들도 공략을 해드려서 많은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들어오시면 공략 쭉 드릴 테니까 같이 공략을 해보시고요. 덕신하우징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주택 관련된 종목이에요. 일성건설 같은 종목들도 그죠? 오늘 전반적으로 같이 다 관련된 테마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성건설도 그죠? 추세가 돌파되는지 여부 그죠? 이런 식의 흐름이니까 돌파돼서 방에 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주택 관련된 종목들이 아침에 좀 세게 나온다라고 하면 윗꼬리 잡기라든지 그리고 중요한 가격이 돌파된다 그러면 추격한다라든지 이런 전략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공략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란톡방에서 기다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지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저는 그럼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